네, 연희 씨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새해 들어서는 그 북의 이모저모 그 꼭지를 조금 줄이고 이제 반복 유튜버들 가짜 뉴스, 팩트 체크 그리고 이건 뭐 좀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골라주신 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죠. 허강일하고 박연미? 네네, 맞습니다. 뭐 둘이서 하는 이 사람들 이거 미국에서 찍는 건가요, 네네, 지금? 북한을 바꾸다. 북한을 바꾸다. 네, 이런 제목이었죠. 걔네 유튜브 채널이 그거예요? 네네,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짜 뉴스 딸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허튼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이거 두 하기 전에 우선 박연미와 박연미보다 이미 까진 거고 이 허광일이 허강일이 누구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12명 북정업원들을 속여서 국정원과 함께 선을 먹고 이거 데려왔던 유경식당? 네, 유경식당 애들을 데려왔던 그 지배인이죠. 매니저? 네, 네. 지배인 허강일. 네,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사람입니다. 미국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 대한 거 좀 말을 하려고 그러세요? 해요. 네네. 네. 이 허광일 제가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고 12명 애들도 몇 명을 제가 만났고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여기서 그분들 또 여자분들이니까 좀 친하셨다고 제가 얘기 네네 들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친하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다. 참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이 유경식당 12명하고 연희 씨는 나는 속아서 왔다. 나는 여기 오려고 온 게 네. 아니다. 그죠? 그런 네. 또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그쵸. 얘들은 네. 탈북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니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내막도 다 이미 알고 있지만, 저는 이 호강에 대한 것만 조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네네. 12명인데 어게 된 사연 같은 건 뭐, 우리가 많이들 이미 또 전에도 아시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속여서 국정원한테 이미, 약속이 돼가지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제일 얘들이 놀랐던 거는, 이 호강일이가 충격이 받았던 거. 자기는 이렇게 어느 나라 다른 나라에 원래 말레이시아에 자기 식당을 꾸린다고 해가지고 속여서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국정원하고 이미 약속이 된 게 어떻게 약속됐냐면 그땐 박근혜 대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 떨어질 줄 모르고 약속을 했던 게 너네 애들 혼자 오면 안 된다. 몽땅 다 데리고 와야만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네. 그리고 다 데려오게 되면 무궁한 훈장을 줄 거고 돈을 얼마 줄 거고 어떤 걸 우리가 해줄 거다. 영웅 대접을 받을 거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약속이 뭐였냐면 얘들 데리고 와서 이 지배인이 부탁한 거죠. 접근을 해버렸던 게 난 남쪽에서 안 살겠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삼국으로 보내달라? 네, 삼국에 가서 내 애들 데리고 같이 식당을 하게끔 만들어달라 하니까 국정원이 꿈도 대단하네. 아니 그러면 종업원들은 바보예요? 그런 놈 밑에서 계속 일을 하나? 모르죠. 하여튼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네네. 그런데 국정원이 그걸 승인을 해줍니다. 해줘서 어디다가 너 남미중가 어딘가가 우리가 식당을 꾸려줄게. 국정원 아지트 만들자. 네, 그래서 애들 데리고 너 해라. 승인은 해서 왔어요. 아니 비밀로 붙여주기로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입국하자마자 다음날 국정원이 있는데 전 세계에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뭐야? 우리 행방불명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완전히 열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야 박근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 때는 투칼비라고 있잖아요, 국정원. 네네. 그 투칼비로 무제한히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박근혜 떨어지면서 다른 정부 들어서니까 탄핵되고. 네. 칼비가 못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 자꾸 따지니까.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기 못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이 호강일이가 똑똑한 놈입니다. 장사머리는 나와요. 네네네. 돈 하는 데는.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제 박근혜한테 붙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자 정부에 붙어야 내가 이제 또 살 수가 있겠구나. 분위기 바뀌었다는 거 알고. 그리고 또 이쪽에 살짝 붙습니다. 붙었는데 나오자마자 또 변호사 사무실 가요. 갔다가 첫날에 못 만나고 다음날 만나고 어쩌고 하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 민변을 찾아갔다는 거 국정원이 미리 알게 되죠. 알고 다시 허광일이한테 와라. 우리가 당장은 급하니까 5천만 원을 줄게 와라 해서 국정원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이 다른 애들은 임대아파트 강북구나 모나역의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똑같이 탈북자랑 똑같이 임대아파트를 줍니다. 근데 허광일이만은 양재동에 그 국정원 있는 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좋은 빌라 새로 지은 아파트를 하나 줍니다. 청구. 그래서 따로 살아요 거기서. 네. 그래서 국정원에 갔어요. 근데 던통 내놨는데 5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4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많이 줬네 그래도. 근데 호광일이는 조금이지. 5천만 원, 네. 약속이 아니지니까 호광일이는 왜 처음 약속하고 다르냐. 5천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왜 1천만 원 안 주냐 하니까
국정원이 하는 말이 나 이게 국정원 참 웃기는 게 당신네 거기서 올 때 역비하라고 내가 미리 1,000만 원 주지 않았냐. 1,000만 원 미리 줬으니까 그거 띄고 내가 4,000만 원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괘씸했던 거죠. 자기는 그거 빼고 다시 5,000만 원 줄 줄 알았는데 야 사람 가지고 장사하냐. 됐다. 나 다시 민변 찾아가겠다. 이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좀 더 줄게 해가지고 2억 넘게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굴에 그 빼먹어 먹었는데 그래도 좀 있으니까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남쪽 사람들이 12명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져요. 12명 애들 그 부모 없이 지금 혼자 있는데 얼마나 힘들 거냐. 우리가 생활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말만 하고 있지 자기 지배를 도와주겠다는 말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웃기는 거죠. 애들을 납치한 납치꾼인데 이 납치꾼을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갔나 봐요. 네, 그러니까 돈은 여기 있어야 희망이 없구나. 누구도 네. 날 안 봐주겠구나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국 가서 자유고 촐리만 민방이라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 네, 아, 스웨덴 대사관 침입했던 그 테러단 있지 않습니까? 그 탈북자 단체. 그 애들하고 손잡고 하기 시작했던 거죠. 박연미 자체가 그 미국에서 전문 반공 껄통도라고 같이 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북을 비난하면서 했던 애 아닙니까? 박연미는 좀 어렸을 때 북에서 나온 것 저 같아요. 어렸을 때 몇 살 때? 8인가 9인가 좀 어렸을 때 네. 나왔다고 하죠. 뭐합니까? 20살 되기 전에. 네. 뭐합니까? 해가서 막 나오자마자 영어를 배워가지고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분이라고 있는데 영어 교사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국정원에서 애들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 국정원 조사에서 보면 어리고 공부시키면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북에 대해서 어떤 안전감정 가진 애들 써먹을 수 있는 애들 딱 거른답니다. 어린 애들만 진짜요? 딱 골라가지고 나오면서 전문 미국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딱 붙어서 영어 공부부터 시킨대요. 그 시키는 개원이 자기였답니다. 자기가 그 중에 박연미도 있었다고 그쵸. 봐야 되는 예. 건가요? 박연미도 그렇게 준비돼서 나온 애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미 국정원에서부터 또 국정원에 있을 땐 무슨 게 있냐면 너네 김현희 봐라. 비행기 폭파시키고 뭐 사람들 많이 죽였어도 이렇게 국정원 요원하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견디기 힘드니까 차이나 간첩되면 간첩대우 어떤 대우를 받겠지 김현희처럼 이래가지고 뭐 가짜 저작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연미나 다른 애들은 왔다가 이 나라가 국정원이 자기 덜 봐주겠다는데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또 어렸을 때 공부시키면 착착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영호, 지성호처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꼴통들이 키운 괴물들도 있습니다만 뭐 박연미나 뭐 신동혁이나 강철환이 처음 가서 부시 만나고 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약간 민주정부니까 부시가 그리고 공화당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까 그 천리마 무슨 단체 민방위 네, 민방위 그 뭐 이름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스페인 대사관이나 뭐 스웨덴 대사관이나 이렇게 뭐 몇 가지 여러분 아마 가물가물 생각해 보시면 그런 뉴스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집단으로 가서 대사관 담 넘으면서 뭐 인권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그분들이 진짜 힘들게 살면서 인권을 위해서 어떤 자유의 손길이 그리워서 간 게 아니라 뒤에는 미 국무부 내지는 CIA에서 직접이 아니라 한 단계 건너뛰어서 뭐 네드라는 조직의 뒤를 밟아서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돈을 줘서 그래서 조직적으로 가서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그런 것들이. 네. 이번에 대북전단지 금지법 가지고 지금 미국이 막 청문회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 미국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둘까? 표현의 자유여 뭐야 하면서 왜 탈북자들 그렇게까지 옹호하는 걸까? 네. 이게 가만 보게 되면 이 탈북단체들 삐려나리는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되게 되면 이 한국에서 미국의 앞잡이로 해가지고 가장 미국의 발 맞추는 이런 구구 세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얘들이 있어야만이 미국이 자기네 앞잡이로서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방공 일선에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돈벌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수잔 썰투라든가 그 미국에서 돈 전문 받아서 이거 만들던 이 돈벌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떡하나 미국에서는 얘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친미 친일은 결국 이제 반북 반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이런 갈등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신념이 있어서 사상이 있어서 이것을 하느냐 아니면 뒤에는 어떤 뭐 대한민국 사회
넘어서는 어떤 그 미 국무부라든지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갈등이 있어야, 악마화된 북한이 있어야 국회에서 돈이 나오는, 지원금이 나오는, 그리고 그 지원금을 넘겨받는 이런 조직이 있고,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미국 현지에서 뭐 북한을 바꾸다, 체인지 더 노스코리아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박연미, 허강일이 뭐 유튜브를 쭉 보냅니다. 근데 제가 좀 그 약간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 사람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영민은 그 아까 스물이 되기 전에 뭐 그 자료에는 16대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허강일도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안차린이니 강철한이니 하는 뉴스를 반복하더만, 자기네들 새로운 뉴스가 없고 그쵸. 옛날 뉴스를 반복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돈이 모이겠나 싶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던데. 그렇죠. 근데 호광일이가 뭐 합니까? 그는 네. 지방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식당이나 운영하던 애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떡하나. 그냥 그 처음에 12명에 들어왔을 때도 얘들 엄청 엘리트라고 엄청 포장을 많이 했어요, 남쪽에서. 얘들 대학 졸업생 한 명도 없습니다. 북에서 어떤 애들은 무직 치던 애들도 있고, 권한행군 때 정말 힘들어서 그러던 애들을 국가에서 다른 나라들의 국가에서 만드는 식당에는 뭐 경공대나 상업대학이라든가 대학 졸업생들이 있지만, 기간 기업소마다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외화버리고 하면서 자기네 중국에 연줄이 있으면 식당을 만들어서 직장에 공장에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있었단 말이에요. 외화벌이 차원에서. 네. 그래서 얘가 나갔던 거지, 국가가 운영했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도 한 명도 없고, 직장도 없이 그냥 거기서 어떤 장사하고 뭐 이런 애들 중에 이쁜 애들 뭐 해가지고 낳은 애들이기 때문에 호강일이가 뭐 아는 게 정말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이렇게 엘리트라고 포장을 하고 뭔가 그래야 뭐 몇 달 전에도 뭐 있었죠. 북에서 뭐 외교관 뭐 엄청 뭐 큰 외교관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태영호 뭐 대세 뭐 삼중서기실 가보지도 못한 애들을 뭐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래야면 자기네 어떤 뭐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호광일에 대한 것도 앞으로 이제 얘가 유튜브 한 거 보게 되면 정말 어이없는 가짜뉴스들 정말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호광일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짜, 너무나도 심각한 가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밝혀야 될 사명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소식으로 접한 거는 이게 근데 이미 2017년 뭐 그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임수경 대표가 그 전대협 대표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게 벌써 1989년 얘기입니다. 그때 북에서 뭐 여러 가지 회유 공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소식을 다시 뒤바꾼 건데, 그래서 야, 이게 참 상상력도 대단한데, 물론 이게 허강일, 박연미가 처음에 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뭐 북에서 남자를 붙여서 임수경 씨를 북에 남도록 유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네. 우선 여기서 또 호강이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김일성 주석을 여러 차례 만나서 넌 내 딸이야 뭐 이랬다고 해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죠. 임수경 씨가 김일성 주석을 절대 혼자 만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 연회석에서 13차 대표들 쫙 모인 연회석에서 쫙 술 한잔 하는데, 주석이 와서 통일했고, 그래서 남쪽에서 왔으니까 우리 동포니까 그래서 같이 그때 한번 인사한 거고, 그 다음에 따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 차례 만나면서 뭐 내 딸이야 뭐 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몇 달을 거기서 막 있었답니다. 그 해오하고 나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7월 3일 날 그런가요? 했던가요? 그 하여튼 7월 초에 들어가가지고 8월 10일 날 나왔던가요? 근데 한 달 반인가 있었죠. 네. 그게 있었고, 한 40일 정도. 네네, 있었고, 이 임시용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들어갔던 우리 본민연이 부의장 여부에서 남쪽 인사들이 들어가면 다 여자 접대 받았다 어쩌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맞아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네. 네. 야, 그럴 거면 그 설이 안 나겠습니까? 아니 그 인사들도 뭐 남쪽 인사들 개별적으로 환자 들어갔을 때 몰라라, 다 들어갈 때는 남쪽 분들 다 알 겁니다. 뭐 행사 들어간다 하게 되면 국정원 다 따라가요. 대표들보다 국정원 인원이 더 많습니다.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다 알아요. 멀리 가서 여자 접대 받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리고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성접대로는 대한민국 사회를 능가할 곳이 없을 텐데 왜 힘들게 그럴 때 가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여자 접대 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더적이 마음을 안다고. 실제 더적질을 해본 사람이 더적질한 사람이 심정을 안단 말이에요. 네. 더적 놈은요, 가만 앉아있다가도 뭘 보면 그걸 훔치지 않으면 먹겠니, 석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걸 훔치지? 여기서 정말 굿단짓 하는 놈들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남도 쟤도
절대 받았을 거야. 네네.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자기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그때 그 전대협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북했던 분들을 인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이제 이거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조금 주저했던 게 괜히 모르시던 분들한테 뭐 이런 걸 알려줘서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뭐 2017년 이후로 많이 나왔던 뉴스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찌라시들이 도는 거고 이거는 또 우리가 북한 뉴스 막 터트리는 거와 달라서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뭐죠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무고죄에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허강이라고 박연미는 지네는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맞죠. 네. 네. 뭐 박연미는 이미 미국 시민권을 딴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허광이는 아직 아닌데 허광이는 재판 중에 도망친 거잖아요. 또 여기서 사고 치고 도망갔구만. 네. 네, 재판 걸렸죠. 12명 애들하고 지금 재판이 걸렸어요. 뭐 서로 지금 그래가지고. 뭐 민사도 있고 형사도 네, 있고 뭐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여기 억지로 끌고 오면서 생긴 그렇죠. 뭐 공갈 협박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네. 있죠. 네. 뭐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아이고 그래서 이런 뭐 가짜 뉴스들이 너무 판치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진짜 특히 그 인신 공격에 대한 그렇죠. 뉴스들은 진짜 나오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죠. 자기네는 지금 하도 해외에 있으니까 아무 말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남쪽에 있는 그 번인들도 황당하지만 이거 재판을 국제 재판할 수 있나요? 아니 재판을 한들 데리고 그러니까. 와서 무슨 형사로 넣을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허광일이 말하는 게 임수용이 제 껌민남 첫 손접 때 받은 게 이영호라고 해가지고 이용호요? 네. 북에서는 그게 상당히 홍길동. 유명한 배우인가 봐요. 네, 유명하죠. 홍길동이다.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임수용 씨가 그런 말도 했어요. 남쪽에 와서 그런 말 했더라고요. 자기 애한테 했는지 북에 내가 아는 영화 배우도 있다. 뭐 이거 홍길동이라고 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남쪽에 와서도 말이 퍼져가지고 뭐 그랬고 북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임수영이가 홍길동 엄청 잘생겼다고 막 이래 말을 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우선 임수영이나 누구나 남쪽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 호텔에 혼자 있지 않잖아요. 혼자 안 둡니다. 옆에 다 학생이면 여자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이 다 있어요. 옆방에도 있고 같이도 생활하고 모든 생활 같이 한단 말이죠. 그 따로 청접대 반다. 북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성접대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서나 성접대 같은 게 이해가 되는 거지 사회주의에서 성접대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데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연희 씨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입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남쪽에서 무슨 뭐 독재니 인권이 없니 언론이 없니 하는 북의 소식도 그리고 뭐 철의 장막이라고 한때 미국에서 비방했던 뭐 러시아의 얘기들도 뭐 스탈린이 어떻게 했다든지 뭐 그리고 마오쩌둥 시대에 뭐 힘들었던 문화 대응 이런 것들도 다 밝혀지잖아요. 전대협 얘기도 뭐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 소식이 돌고 우리들도 알죠. 근데 그렇죠. 지금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임수영 씨를 네. 먹가게 하려고 남자까지 붙이면서 먹가게 꾸려 잡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임수영이가 이따가 가려고 8월 10일에 가려고 했잖아요. 네. 판문점으로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북에서 막았어요. 네. 판문점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삼거구 다시 가라. 막 그렇게까지 했더니 아니다. 나는 무조건 판문점을 갈 거다. 막 그렇게 우겼거든요. 북하고 엄청 트러블도 있었어요. 엄청 막 석상해가지고 너 안 된다. 처녀를 어떻게 혼자 보내냐. 그만큼 거기 북에서도 막 해주고 본인 우사가 기본이죠. 그 임시용 잡아서 뭐합니까? 북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연예인도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제 소년궁전 갔는데 아이들이 빨간 이거 목도리 그쵸. 스카프 해준 것도 이제 안 한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전대협하고 얘기가 되면 이제 같이 상의해서 결정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서 그냥 임 대표가 즉석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김주성 만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는 심사숙고를 많이 했어요. 과연 가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제안이 들어오면 만나야 되느냐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남쪽으로 어차피 돌아올 거고 거기서 우리가 특히 남녘 사회가 우선 아닙니까? 여기서 통일의 바람이 일어야지 역풍이 불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떠났을 때 베를린 가기 전부터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나 전대학 선배들은 지금 시국이 안 좋으니 가지 말라는 말도 많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안에서. 그런데 가서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플로도 하지 않고 김주석을 만날 거냐 말 거냐도 충분히 고민했고 조심했고, 그리고 이제 가극을 뭘 볼 거냐, 뭐 꽃파는 처녀를 볼 거냐, 그쵸. 피바다를 볼 거냐, 이런 것도 그 상당히 나름은 고민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제 20대 그 청년이 결정하는 거니까 모든 결정이 다 올바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때는 얼마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고, 그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연이 많죠.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지내오면서, 저와 연배도 비슷한데 지내오면서 많이 고생했던 것들. 근데 이제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도 임수경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 근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분의 활동이 지금 이 뭐 안차린, 죄송합니다. 허강일이나 박영미가 입에 올릴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은 아니라는 이런 거죠. 쓰레기들이 감히 네. 입에 올릴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이 연인도 생생히 기억하시지만 북사회에 던진, 북녘 동포들에게 던진 그 메시지도 엄청났고, 그쵸. 우리도 엄청났지만, 그렇죠. 네. 완전 통일의 열기로서 큰 이미지. 왜냐하면 늘 교육을 받으시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늘 그 생각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임수경이란 사람이 와서 진짜 북에서 남에서도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엄청 우리는 네. 남쪽 사람 못 만나잖아요. 네, 그냥 네. 우리보다 더 못 만나죠, 사실은 보면. 가족이야, 뭐 언젠간 뭐 우리 한 집에서 살 거야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남쪽에서는 처녀예요, 학생이에요. 근데 이뻤 또 애가 이쁜데다가 너무 당돌해. 그러니까 그 임수경 학생에 대한 열기가 엄청 굉장했어요. 임수경 학생이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와서 길을 막고 손잡고 해서 막 곱슬러 벗겨지고 그걸 막느라고 또 귀찰대들이 엄청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임수영이가 던진 이미지는 정말 컸습니다. 북에 남쪽 사이드에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줬거든요. 남쪽 학생들 정말 당당해. 정말 이뻐. 막 이런 그 통일의 열기가 너무 전대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참 좋은 역사 한 페이지를 남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런 시민분들, 인민분들에게 남긴 이미지가 커져.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 오히려 문익환 목사님은 가서 김주석도 여러 번 만나고 그리고 진짜 통일을 위해서 진짜 남북 기본 합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노태우 정부의 정권의 남북 기본 합의서의 토대를 다 만드셨지만 사실은 일반분들은 그냥 그렇게 반응이 크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몇 달 뒤에 이제 그 임수경 대표가 방북을 하면서 그 많은 어떤 진짜 기층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 오신 거죠. 그쵸. 우선 젊은 층이고 젊은 층이니까 젊은 사람들 건강이 딱 좋았고 문익환 목사나 뭐 다른 사람들 가게 되면 다 이렇게 선비 같이 자기 체면 차리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근데 정치 사업을 하러 가신 네네. 거죠.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네. 다 이런. 근데 이 임수경 씨는 정말 뭐 풀어낸 망아지 같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제가 그때 김영희 사범대학 양복점에 있었거든요. 근데 김영희 사범대학에 우리 윤남택 위원장이 있었어요. 아마 임수경 씨도 아마 잘 알 거예요. 윤남택 씨가 위원장이 우리 방에 와서도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임수경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던 것도 하는데 우리 대학의 그 음악실에서 기변실이라고 해서 대기실이 있죠. 네. 거기 이렇게 다가에 하는 데가 있어요. 피아노도 있고 노래 하고 하는데 그날 7월이니까 비도 오고 더운 여름이잖아요. 네. 그때 남자들이 무슨 신발이 있었냐면 밤색깔 앞에 이렇게 된 슬리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축 없는 게 뒤에도 끈이 있는데 샌들 같은 샌들 네. 남자들 신는 거 그거 있는데 비도 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남쪽 사람들이 양말을 안 신었단 말이에요. 샌들 신으니까 맨발에다 신었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맨발에 신어요. 샌들 여기 와서.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샌들 신고 있었는데 임수경 학생이 그때 삶은 옥수수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막 삶은 옥수수 삶아놓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막 그때 막 말 돌았는데 노래 한 명씩 들어가면 노래했는데 수학부 그 위원장이 할 차례가 됐어요. 네. 임수용 학생이 또 피아노도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서 노래 하려고 하는데 그 샌들에다 그런 맨발에 신고 쫙 있는데 나서 노래 하려고 딱 감정 잡는데 임수용 학생이 선배는 이렇게 여자들 앞에 맨발로 나왔냐고. 멍이가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이런 당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구박을 주니까. 그렇게 언대하게 막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그때.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은 뭐 일일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북에서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그래서 그렇죠. 뭐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허강일, 박연미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리고 뭐 좀 고위급은 뭐 미국 CIA가 자기들이 빼간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그 황장엽도 처음에는 미국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정보 다 빼주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2021년을 우리가 통일의 원년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진짜 오래된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 가짜 뉴스의 첫 번째 소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통일의 원년의 기폭제가 됐었던 그 당시에 어떤 임수경을 음해하려는 이 전대엽 대표의 방북 사건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그러니까 관련된 소식 이런 반북 얘기들을 한 꼭지 정도는 준비해서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